자, 이어서 세 가지 리포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상향, 목표가 하향,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향된 조정은 종목은 SK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은 부합되는 수준에 그쳤다 정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엑스코프리가 현재이면서 엑스코프리가 미래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제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제안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키워드는 초개인화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휴메딕스 볼 텐데요. 목표가 하향 조정됐고요. 3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긴 한데 4분기에 회복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필러 수출과 전문 의약품은 성장 중이고 내수 쪽에서는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팜에 대한 분석,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1% 증가, 흑자 전환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엑스코프리의 9월 처방수는 약 3만 1,000건으로 경쟁 신약의 출시 53개월 차 평균의 약 2.2배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9월 매출 일부가 10월로 2월됐지만 견조한 분기 대비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판관비 통제 기조, 엑스코프리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확대로 영업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실적은 올해 전체 매출액 5,196억 원, 전년 대비 46% 증가, 영업이익은 822억 원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액도 회사 가이던스의 상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이슈로 인해서 4분기 엑스코프리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엑스코프리의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의사 1인당 처방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임상 사상과 연구자 임상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엑스코프리의 미국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앞으로 후속 제품을 도입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재 협상하고 있는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해서 멀티플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변경하고 SK바이오팜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인 27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주가는 8월 들어서 61선과 121선, 201선 동시에 돌파한 이후에 정배열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60일 이평선까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11만 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에 대한 한국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네이버가 어제와 오늘 네이버의 비즈니스 전략과 서비스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DAN24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AI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핵심, 검색과 콘텐츠의 강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의 성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검색은 사용자의 의도,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키워드뿐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변 요약부터 출처 정리,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0월 출시한 확장 검색을 통해서 광고주들이 특정 키워드 등록 없이 연관성 높은 검색어에 대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광고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보다 정교하게 초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네이버 콘텐츠 창작자들에 대한 보상 확대, 창작 툴 개선으로 더욱 쉬운 제작이 가능하게 네이버의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인데요. 클릭과 홈피드를 통한 네이버 광고 인벤토리 효과는 올해 실적에서 더욱 커졌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 내년에도 실적 대비 아웃퍼폼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시장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네이버가 3분기 실적에서 광고 성장률이 2년 반 만에 두 자릿수로 높아졌는데요. 앞으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광고 성장률을 더 높이고 커머스 또한 성장률이 반등하게 되면 현재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조건이 하나씩 구성되고 있다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2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는 올해 내내 역배열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200일선 상향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종가는 17만 6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메딕스에 대한 분석, 상상인증권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지난해 3분기보다 5.8%, 18.6%가 감소한 실적이었습니다. 필러가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영업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내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4분기에는 실적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브라질 중심으로 필러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필러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40에서 50%대 성장을 보였고 최근에는 중국향 필러 수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향 필러 수출 고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에는 대용량 바디 필러 수요가 많다고 하고요. 올해 말까지 정식으로 바디 필러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브라질 수출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톡신은 내수 판권만 있어서 성장이 제한적이고 이 부분은 휴메딕스에 대한 아쉬운 점이자 앞으로 해결할 과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 성장 비전으로는 복합 필러에 2026년 품목 승인 출시 목표, 미국 필러 수출 추진 등이 있습니다. 주가는 내년 추정 이익 기준으로 PER 7배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며 톡신 부문의 성장이 미흡하지만 필러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주가는 장기적인 트렌드상으로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는 내년 추정이익 수정에 따라서 기존 5만 3천 원 대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한 5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휴메딕스의 주가는 올해 4차례 정도 2만 원대 중반선에서 하단을 테스트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어제 종가도 비슷하게 27,950원에서 하단 부근까지 내려서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